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세상에 숨겨진 원리에 대해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 추출해내는 심층 탐구 시간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가 정말 놀랍고도 약간 기묘한 경외감마저 들게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축된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걸 그냥 죽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장이 멎었으니까 더 이상 무슨 반응이 있겠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죠. 네, 완전히 생명활동이 끝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검토한 저널 자료들을 보니까 온도가 고기가 얼기 직전인 영하 1.5도의 극한 환경, 그러니까 빙원 영역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고기 내부 세포들에서 경이로운 생화학적 생존 투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빙원 숙성의 과학,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단순히 고기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이건 한 생명체의 세포가 죽음의 문턱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달콤한 기적,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역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달콤한 기적이요? 표현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온도를 단순히 낮추는 게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세포의 생화학적 스위치를 켜는지 그 이유를 탐구해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선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개체로서의 소나 돼지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영하 1.5도, 그 아슬아슬한 추위로 떨어지는 순간 근육세포 내에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는 효소와 유전자들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합니다. 절대 얼면 안 돼, 이렇게요.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여기서 정말 궁금했던 게 도대체 세포 입장에서 얼어붙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완벽한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 선고요? 네.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물이라는 물질이 참 특이하거든요. 대부분은 얼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은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9%나 팽창합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물리학 시간이나 일상에서도 종종 겪는 현상인데 이게 세포 안에서 일어나면 재앙이겠네요. 치명적이죠. 동물 근육세포의 70% 이상이 수분인데 영하의 온도에서 이 미세한 물풍선 안에 수분이 얼기 시작하면 팽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얼음 결정의 형태입니다. 형태요? 예쁜 눈송이 모양이 아닌가요? 전혀 다릅니다. 세포 내에 생기는 얼음 결정은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바늘 같습니다. 세상에. 그 연약한 세포막 안에서 뾰족한 유리 조각 같은 게 팽창하면서 커진다고요? 네, 안에서부터 세포막을 사정없이 찌르고 찢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갈기갈기 찢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실에 꽁꽁 얼려둔 고기를 상온에서 해동할 때 붉은 육즙이 바닥에 흥건하게 흐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고기에서 물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얼음 결정에 의해 세포막이 파괴되었다는 아주 명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와, 물리적인 파괴만으로도 이미 끔찍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화학적으로도 세포에게 치명타를 입히더라고요. 화학적 탈수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순수한 물 분자들만 먼저 얼어버리거든요. 그럼 얼지 못하고 남은 액체 속의 용질들,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이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농도가 훅 올라가는 거네요. 그쵸. 삼투압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들의 입체 구조가 찌그러지고 변성됩니다. 한번 망가진 단백질은 온도를 높여도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완전한 비가역적 파괴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세포는 이 끔찍한 결말을 피하려고 빈결을 막는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략이 일상 속 과학 원리랑 똑같더라고요. 네, 자동차 라디에이터 부동액이나 바닷물이 영하에서도 잘 안 오는 원리랑 같습니다. 바로 총괄성과 빙점 강화 원리죠. 빙점 강화. 그러니까 어느 점을 낮춘다는 거죠. 맞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은 0도에서 물 분자들끼리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질, 즉 다른 물질들이 녹아 있으면 그 분자들이 물 분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회방을 놓습니다. 물 분자들끼리 뭉치지 마 하고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방해꾼의 농도가 높을수록 물은 0도에서 얼지 못하고 영하 1도, 2도로 계속 내려가야 겨우 업니다. 빙온 환경에 놓인 고기세포는
스스로 내부를 순수한 물이 아니라 아주 농도 짙은 끈적한 국물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와, 맹물을 진한 국물로 바꾼다. 진짜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건데 죽은 개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갑자기 진한 부동액을 만들죠? 자료 보니까 세포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 저장고를 부수기 시작하던데요. 네, 비상식량 창고를 여는 겁니다. 바로 근육 내에 저장된 탄수화물 중합체, 글리코겐이죠. 아, 글리코겐. 일반적인 상온이나 냉장 상태에서는 이게 젖산으로 분해돼서 고기가 부패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영하 1.5도의 저온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대사 경로가 틀어집니다. 아밀라제 같은 효소가 글리코겐을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달콤한 환원당으로 쪼개서 쏟아내죠. 설탕물을 만드는 거네요. 그런데 왜 굳이 잘게 쪼개는 건가요? 거대한 글리코겐 덩어리를 그대로 두면 효과가 없나요? 아까 빙점 강화에서 핵심은 용질 입자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하, 개수. 네, 거대한 덩어리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건 방해콘 한 명뿐인 거랑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만 개의 작은 포도당 분자로 쪼개서 뿌리면 입자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물 분자가 어는 걸 전방위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미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지금 무릎을 탁 치실 텐데요. 그 고급 한우 육회나 빙원 숙성육 먹을 때 설탕 친 것도 아닌데 고기에서 은은한 단맛이 배어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미식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인트죠. 저는 그게 그냥 지방의 고소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세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쏟아낸 생명의 엑기스, 바로 그 포도당의 단맛이라는 거잖아요. 퍼즐이 확 맞춰집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있어요. 네, 영하 1.5도의 빙호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포도 깨달아요. 아, 이 설탕물 정도로는 결빙을 막기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살아남기 위해 두 번째 부동액을 만드는데 이건 아주 처절합니다. 자기 몸체를 지탱하는 구조 단백질마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살려고 자기 뼈와 살을 깎아내는 거네요. 액틴이나 미오신 같은 그 근육 단백질 덩어리들이요. 맞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집 기둥을 뽑아서 땔감으로 쓰는 셈입니다. 프로테아제, 카텝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거대 단백질을 싹둑싹둑 잘라서 수천 개의 유리 아미노산 조각으로 해체해버립니다. 단백질이 산산조각 나서 아미노산이 쏟아져 나온다. 저 이 대목 읽을 때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여기서 우리 미각을 지배하는 엄청난 녀석이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천연 MSG, 글루탐산. 식품화학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목입니다. 빙온 숙성육이 왜 그렇게 압도적인 맛을 내는지 완벽히 설명되거든요. 밖에서 조미료를 뿌린 게 아니라 고기 스스로 내부에서 감칠맛 성분을 대량 생성한 겁니다. 일반 숙성에 비해 글루탐산이 최대 2~3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두세 배요? 진짜 엄청나네요. 그런데 아미노산 분석표 보니까 글루탐산 말고도 완전 아미노산 칵테일이더라고요. 네, 이 아미노산 칵테일이 맛의 레이어를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글리신, 알라닌 같은 성분은 산뜻한 단맛을 더해주고 류신이나 이소류신은 미세한 쓴맛을 띱니다. 고기에서 쓴맛이요? 그게 맛에 도움이 되나요? 미식화학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죠. 감칠맛, 단맛의 있음맛이 절묘하게 더해지면 입안을 꽉 채워주는 풍부한 바디감, 일본어로 코쿰이라고 하는 깊고 진한 맛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 바디감? 세포가 만든 방어막이 우리 혀 위에서는 완벽한 맛의 심포니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빙호 숙성육이 풀판 위로 올라갈 때 어떤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생고기도 좋지만 열을 만날 때 진짜 진가가 발휘되죠. 우리가 고기 구울 때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네, 그 황홀한 냄새. 일반 고기는 이 재료가 적어서 고온에서 오래 구워야 갈색이 되는데 비곤 숙성육은 세포 안에 이미 화약이 가득 쌓여 있는 준비된 화약고와 같습니다. 준비된 화약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순식간에 표면이 황금빛 갈색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시어링이 일어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향기 분자들이 강렬하게 폭발합니다. 불에 닿는 순간 냄새부터 다르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향도 향인데 식감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부드럽고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치아에 착 감기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단백질이 끊어져서 연해진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식감의 비밀도 분자들의 친수성, 즉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에 있습니다. 새로 쏟아진 아미노산과 당 분자들이 미세한 스펀지처럼 주변 물 분자들을 꽉 붙잡습니다. 보수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육즙에 자물쇠를 채우는 거네요. 불에 구워도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 거기에 더해서 세포 내부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끈적한 겔 상태로 변합니다. 겔화 현상이죠. 아, 계로아. 그럼 세포 속이 약간 찹쌀떡 반죽처럼 쫀득해진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씹었을 때 육즙이 터지면서 치아에 끈적하게 감기는 완벽한 씹는 맛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오늘 탐구한 드라마를 쭉 정리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고기의 황홀한 감칠맛, 폭발적인 향, 쫀득한 식감이 평온한 환경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문턱, 영하 1.5도에서 세포가 뼈와 살을 깎으며 싸운 치열한 고통과 스트레스의 흔적이라는 점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맞습니다. 온도 조절은 단순한 냉각이 아니라 세포에게 가장 맛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는 생화학적 스위치를 켜는 과학적 예술이죠. 인간이 조미료를 들이부어도 자연이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빚어낸 궁극의 맛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짜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죽은 고기의 세포조차 빈결 직전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런 황홀한 맛의 결정을 스스로 창조해낸다면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나 농작물들은 어떨까요? 오, 농작물이요? 네, 극심한 가뭄이나 심해의 압력 같은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스트레스 한계점에 내몰렸을 때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상 초월의 영양학적, 미식적 진화를 이뤄내고 있지 않을까요? 와, 인류는 항상 온실 속의 편안한 환경만 추구해오느라 자연이 위기를 통해 빚어내는 궁극의 산물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식탁에 오르는 재료들의 숨겨진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묵직한 통찰이네요. 당장 식탁 위 채소 하나, 생선 한 마리가 겪었을 환경과 그 안에 숨겨진 생화학적 잠재력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안전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의 진짜 연금술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요. 네, 그게 자연의 숨겨진 힘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훌륭한 지적 자극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지적 호기심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복잡한 정보 속에서 가장 흥미롭고 빛나는 지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혀끝에서 맴도는 맛 뒤에 숨겨진 그 치열했던 생명의 투쟁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